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역인 명주의 호족 김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남할여초 호족의 시대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 호족을 논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순식의 출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참 고려 이전의 기록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명주 지역에서 군왕으로 있을 정도면 김주원의 후손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그렇다면 김순식은 강릉 김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김씨의 시조 김주원은 누구일까요? 김순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시조인 김주원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주원은 통일신라 진골 귀족이자 신라 김씨 대부분이 내물관계인 것과 다르게 김주원은 태종무열랑 김춘추의 직계였습니다. 김범민,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의 자기는 명주 군왕이었는데 김순식이 그의 후손이 아닐까 추측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명주 군왕이라는 자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명주 군왕이라는 칭호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리서인 이 책의 특성상 당대까지 내려오던 전설을 기반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때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바탕으로 명주 군왕이라는 칭호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주원은 또한 신라의 왕이 될 뻔하였으나 아주 안타깝게 왕이 되지 못한 인물인데, 그의 일화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김주원이 명주 군왕으로 활동하였던 시기가 700년대 중후반이었고, 김순식이 명주 지역 최대 실권자였던 시기가 800년대 후반에서 900년대 초반인데, 만약 김순식이 김주원의 후손이 아니라면 800년대 초반에서 명주에서 쿠텐타가 일어나 김순식이 실권을 장악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웅천주, 지금 공주 지역이죠.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은 하였으면서 김주원 세력권에서 일어난 반란은 기록을 안 했다? 또한 비록 왕이 되진 못했지만 신라에서 아직도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주원의 지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기록이 없다? 이는 조심스럽게 반란은 없었고 김순식은 김주원의 후손이다 라고 추측해봅니다. 어찌되었던 김순식은 아버지 허월이 진작부터 불교계에 귀의해 명주 지역의 통솔권을 김순식에게 넘겨주었기에 김순식은 비교적 젊을 때부터 명주 지역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김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명주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서 추후 김순식과 함께 왕건에게 왕씨성을 하사받아 왕순식, 왕해가 되는데, 이들이 혈연관계인지 단순히 동맹적 관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김순식 이야기를 하면서 궁예와의 일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궁예는 처음에 죽주, 현재 경기도 안성이죠. 죽주의 기원희하에 있다가 기원이 궁예를 별 볼 일 없이 여기자 북원경, 현재 강원도 원주입니다. 북원경의 양길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양길은 궁예에게 본인 병력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북쪽 지역 정벌을 지시했고, 궁예는 명주군왕 김순식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였습니다. What? 이 대목이 참으로 의심스러운데, 당시 김순식이 다스리고 있는 명주는 남북국 시대의 신라의 부주 중에서도 땅덩어리가 크면 컸지 결코 작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김순식 휘하의 군사들도 적은 편이 아니었던 게, 후에 고려가 후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1, 2천 전투 때 거의 2만에 가까운 병사를 전쟁에 지원한 것을 보면 당시 김순식의 군사력은 궁예의 군사력을 압도하고도 남는 병력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궁예는 마성의 남자인가요? 네, 너무 터무니없이 김순식이 궁예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기록 또한 없기에 당시 상황을 추측하는 바로는 신라 왕족에 대한 악감정을 서로 이해하는 관계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라의 왕이 될 뻔했다가 되지 못한 김주원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신라 왕실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궁예도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 보면 신라 헌원왕의 서자였다고 나오는데 단오날 태어났다고 하여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그때의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기에 당연히 신라 왕실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둘은 이러한 모종의 감정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렇게 김순식은 궁예의 휘하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세력이 강해진 궁예는 그 길로 송악, 현재 개성이죠. 송악의 폐강진 호족 왕건의 세력까지 흡수하여 막강한 힘을 가진 호족을 넘어 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길은 본인의 세력보다 궁예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궁예에게 분개하여 비내성, 현재 경기도 안성시의 근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내성에서 궁예와 한판 붙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비내성 전투를 중국 삼국지에서 원소와 조조의 전투인 관도대전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김순식은 궁예와의 의리를 지킨 남자로도 유명합니다. 궁예는 후고 고려를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송악에 건국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가 태봉으로 다시 바꾼 후 돕을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인 미륵 정토를 이루기 위해 왕권 강화를 시작하는데 이에 태봉국의 근간 세력인 패서호족, 왕건의 기반 세력이죠. 패서호족들의 반발을 많이 샀는지 918년 왕건에 의해 축출되고 도망치다가 보리 이삭을 훔쳐먹던 중 백성들에게 몰매 맞아 죽게 됩니다. 이에 태봉국은 왕건에 의해 고려로 다시 국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순식은 왕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왕건을 정벌한다는 목적으로 개성으로 진군하기 위해 진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허월대사가 왕건에게 귀부할 것을 설득하자 우선 군사를 물리고 4년 동안 독자 세력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왕건은 후백제 견훤을 상대로 신라와 동맹을 맺어 압박하려 하였으나 공산전투에서 괴멸당해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견훤이 신라 금성에서 경혜왕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당시 여러 호족들의 마음이 왕건에게 많이 돌아섰는데 그중 김순식도 있었습니다. 김순식이 왕건에게 귀부하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정말 기뻤던 왕건은 김순식에게 왕씨성을 하사하였고 김순식은 왕순식이 되었습니다. 후에 왕건은 공산전투 때 빼앗겼던 후삼국의 패권을 고창전투로 인해 다시 되찾게 되었고 마침 후백제도 왕위 계승 문제로 아들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견훤은 탈출하고 그대로 왕건에게 기부해버립니다. 이때 왕건이 견훤을 상부로 모시고 후백제를 토벌하러 군사들을 출동시키는데 이 전투를 일리천 전투라고 합니다. 이 일리천 전투는 936년 일리천 전투에서 김순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리천 전투 때 김순식이 보낸 군사병력은 2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일리천은 현재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일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족의 시대 명주 지역의 호족 김순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에는 또 다른 호족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